16세기 초에 발표된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는 이상적인 국가가 등장하는 소설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제도 등 여러 측면을 다루고 있는데 얼핏 보면 소설이라기보단 철학 논문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 작품을 가장 오래된 SF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작품이 SF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소설을 읽어보면 일반적인 SF 소설과는 좀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 소설에 최초의 SF라는 수식어가 붙는 걸까요? 먼저 이 소설의 작가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토머스 모어는 르네상스 시대의 영국 법률가였습니다. 헨리 8세의 종교 개혁에 반대하여 대법관직을 사임하고 순교한 인물로 유명합니다. 토머스 모어는 유토피아 외에도 리처드 3세의 역사 등 여러 작품을 썼습니다. 헨리 8세에 의해 참수되기 전 런던 탑에 갇혀 있을 때도 소설을 썼습니다. 그는 소설적 상상력과 탁월한 문학적 기교를 발휘한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그가 유토피아를 쓰게 된 동기는 16세기 영국의 부조리한 사회 현실을 비판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이상적인 사회 모습을 제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유토피아는 크게 1, 2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부에선 영국을 비롯한 유럽 사회의 문제점을 비판합니다. 예를 들어 가난 때문에 절도가 너무 많은데 이를 막기 위해 사형이 남발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더불어 귀족과 지주들의 탐욕을 비판합니다. 정복욕과 허영심 때문에 전쟁을 벌이는 왕들을 비판하고 빈부격차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2부에선 부조리와 탐욕으로 가득한 사회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편으로 이상적 나라, 즉 유토피아를 제시합니다. 이 나라에선 사유 재산이 없습니다. 모든 재산은 공동 소유고 돈도 필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6시간만 일합니다. 여가 시간은 교육, 토론, 독서로 사용합니다. 그 밖에 교육, 결혼제도, 도시 설계, 종교, 노예 문제 등 여러 사회 방면에서의 이상향을 제시합니다. 유토피아는 섬에 위치하는데 독립적인 공화국을 이루는 여러 도시들의 연맹체입니다. 섬 전체를 다스리는 통치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관직은 시민들이 선발한 학자 집단에서 시민들의 투표를 통해 선출됩니다. 유토피아는 500년 전의 이야기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매우 앞서간 생각들이 많이 적혀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하루 6시간 노동, 지방자치제, 공유경제, 공공주택, 안락사, 사형제 완화, 비밀투표, 종교의 자유, 남녀평등 교육 등이 대표적입니다. 유토피아란 단어는 그리스어로 어디에도 없는 곳이라는 뜻을 갖고 있으며 이 작품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널리 이 용어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작품의 소설적 특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작품엔 라파엘이라는 가공인물이 등장합니다. 작가는 이 가공인물의 입을 빌려서 유토피아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작품은 토머스 모어 본인이 등장인물로 나와서 라파엘과 대화를 나누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작가와 화자를 분리하는 소설적 장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가상의 인물이 가상의 장소를 여행하고 돌아와 이야기하는 서사적 설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엔 SF적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SF 소설이 갖고 있는 특징, 즉 다른 소설과 구별되는 핵심 요소 중 하나는 소위 인지적 낯설게 하기라는 것입니다. 이는 SF 이론가인 다르코 스빈이 제안한 개념으로 현실에는 없지만 논리적으로 설명 가능한 새로운 요소가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경우입니다. 타임머신, 외계인 등이 대표적이죠. 또한 독자가 사는 현실과 다른 세계를 제시하여 역설적으로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현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만듭니다. 이런 관점에서 유토피아는 SF 작품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좀 더 살펴보면 이 작품은 현실에 없지만 새로운 요소로서 유토피아라는 가상 국가를 제시하였습니다. 물론 그 이유는 현실을 객관적으로 비판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울러 초자연적인 기적이나 신학적 논리에 의존하던 중세 문학에서 벗어나 인간의 이성과 합리적인 제도 설계를 통해 완벽한 사회가 가능하다는 탈종교적 상상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편 SF의 특징 중 하나가 가상세계에 대한 매우 세밀하고 논리적인 묘사인데 이 작품엔 사회의 다양한 모습이 매우 정교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상국가가 있는 섬의 지리적 형태나 10년 주기로 교체되는 주거 형태, 사유재산이 없는 사회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유토피아에는 새로운 과학이나 기술이 전면에 등장하진 않지만
합리적 이성을 바탕으로 현실과는 다른 사회 구조를 설계하고 시뮬레이션 한다는 SF 장르의 본질적 속성이 담겨 있기 때문에 최초의 SF적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토피아는 이후 프란시스 베이컨의 뉴 아틀랜티스와 같은 과학적 유토피아로 이어지는 계보를 형성했으며, 이는 결국 1984, 멋진 신세계 등 현대의 디스토피아 소설로 확장되는 SF적 상상력의 시초가 되었습니다.